남북 강원도를 평화로 잇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참 막막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방향만은 분명할 텐데요. 먼저 문화로 다가가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헤아려야겠죠. 그리고 북한과도 어떻게든 계속해서 만나고 부딪혀야 할 겁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강원도는 이런 평화를 잇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고 또 새해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강원도지사와 또 각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주민들을 모시고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강원도 경기가 언제 좋았던 적이 있었나. 네, 참 슬픈 얘기지만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항상 어렵지만 특히 요즘 또 접경 지역의 분위기가 많이 어렵다고 하던데 우리 번영 회장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예, 아마 저희들 고성군을 비롯해서 접경 지역이 아마 다 공이 같을 겁니다. 그래서 휴전이 되고 지금 한 70년 동안 군사보호 지역 때문에 힘든 부분들이 이중 삼중으로 있었는데 요즘 또 특히 그 국방개혁이라는 그런 나라 제도 때문에 저희들 보기에는 준비가 안 된 국방개혁 같은데 주민들하고 좀 마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그런 연말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네, 고성군에서 온 김유경입니다. 네, 지금 현재 고성군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군인 병력 감소로 인하여 식당이 문을 닫고 있는 업소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전력대가 되면은 영업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상당히 문을 닫는 업소가 있어서 폐허가 된 느낌이 듭니다. 아니 군부대가 철수할 거라고 하는데 사실 뾰족한 대책이 아직 없는 것 같거든요. 네네. 우리 지사님께서 이런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좀 잘 헤아리고 계신지. 네. 이 평화 지역들이 이제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굉장히 경기도 잘 돌아갑니다. 네, 남북 관계가 나빠지면서 또 국방개혁 2.0이라고 해서 군 장병들의 숫자가 원래는 한 60만 정도 되는데 장병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한 50만 정도로 줄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우리 고성 지역 같은 경우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좋아지지 않은 문제, 그 다음에 또 군 개혁 2.0 이 두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이중고를 겪고 있어서 지금 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국방부 장관과 협약을 맺어서 이 문제를 여러 가지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 상생발전 협약 네네.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상생발전 협약을 이제 국방부 장관과 철원, 화천, 인제, 양구, 고성 5개 군수님들하고 같이 맺었는데요. 우선 이제 국방부가 이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고 하지만 국방부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대책 기구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저희가 드렸고요. 또 이거를 접경 지역을 살려내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이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강원도에서 작년 9월부터 이 평화 지역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아마 상세히 소개를 해드릴 것 같은데 이런 것들로 응급 조치를 하게 되는데 1월 1일부터는 아마 그것들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새해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무언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이런 접경 지역, 이 평화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또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문화 행사나 콘서트들 많이 활동을 해왔었는데요. 어떤 행사였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고 이야기 다시 이어가도록 하죠. 평화의 문화를 더하다. 대립과 갈등의 접경 지역이 아닌 소통과 화합의 평화 지역으로 탈바꿈한 이곳 강원도 인제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특별한 프로젝트가 지금 펼쳐집니다. 강원도 인제군 정중앙 휴게소. 평소 조용하던 이곳이 오늘은 왁자지껄 들썩입니다. 자동차 차지였던 휴게소 주차장이 사람들로 온갖 먹거리며 구경거리로 만석이네요. 네, 지금 인제 애누리 장터에 들어왔는데 벌써부터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제가 살짝 둘러봤거든요. 근데 여기 없는 게 없어요. 일단 여러분, 인제 5대명물 뭔지 아시죠? 곰치, 그다음에 콩, 황태, 풋고추, 그다음 오미자까지 거기에
장터, 기포터까지 6대 명품이 있습니다. 없는 게 없는 인제 장터 한번 돌아보시죠. 아이고 황태. 야 입구에서부터 바로 황태가 있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어디서 나오셨어요? 용대리 마을 판매장에서 나왔습니다. 용대리에서. 아 여기 그러면 저 용대리 황태인가요? 아 이게 지금 대충 봤는데도 그 상품이 굉장히 그 실한 게 느껴지거든요. 이곳 애누리 장터엔 사회적 기업과 농가들이 자신의 물건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다양하게 펼쳐졌는데요. 시중보다 10% 저렴한 가격으로 손님을 기다립니다. 판매자도 소비자도 모두를 만족시킬 말 그대로 애누리가 가능한 곳. 찾아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래도 아무래도 도시권은 아니고 일단은 시골권이어서 이런 구경할 거리가 많이 없잖아요. 솔직히 도시로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또 있다 보니까는 네. 아이들 체험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고 볼거리도 많아서 네. 가격은? 가격 대비 괜히 애누리 장터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가격도 이제 일반 다른 시중에 유통되는 것보다 네. 저렴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분들도 여기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가지고 그렇고 아버님 그러면 저희 한번 같이 외쳐보시죠. 인제로 놀러오세요. 자 애누리 장터에서 제대로 한번 둘러봤어요. 이 분위기 그대로 몰아서 좀 즐겨봐야겠죠. 여기서 말이죠 오늘 정말 대단한 어마어마한 공연들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많은 시민분들 또 군인분들까지 오셨는데 옛날 생각도 나고 하네요. 저 마음은 아직 이등병인데 충성 저도 한번 공연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이름하여 평화 이음 콘서트. 우연히 들렀다가 이런 행사가 있어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부터 일부러 찾아온 관광객들까지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특히나 군인 오빠들에겐 이게 웬 횡재랍니까?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은 접경 지역입니다. 이젠 평화 지역으로 변화했는데요. 그 변화에 발맞춰 이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즐길 거리가 생겨난다면 평화 지역 주민들의 행복도 그만큼 커지겠죠. 경제도 물론 살아나고요. TV 속 연예인을 코앞에서 만나는 짜릿함. 옆에서 아주 그냥 새 가족이 단란하게 너무 지켜보고 계셔가지고 제가 아주 부러워가지고 셈이 나서 말씀을 좀 걸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희 인제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저희 매달 이렇게 네. 참여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그 형수님이란다. 사모님이랑 네. 따님분이랑. 네. 그러시구나. 어떻게 직접 와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매달 할 때도 네. 소소하게 이렇게 작은 행사를 많이 하는데 네. 이렇게 큰 행사를 네. 통해서 이렇게 장터가 활성화되니까 저도 기분이 되게 좋고 그렇죠. 앞으로 더 오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모두가 하나 된 자리, 강원도 내 평화 지역에서 펼쳐진 문화 프로젝트. 인제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 군 장병이 하나 되는 문화와 전통 시장의 콜라보. 이런 풍성한 문화 예술과 전통 시장의 정겨움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네, DMZ 평화이음 토요 콘서트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함께 즐겨주셨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는지 본부장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희 그 평화이음 콘서트는 작년 9월 달부터 평화 지역에 이제 저희가 이런 문화 프로그램을 접목을 시켰는데요. 그동안 이제 병영 문화 개선 책으로 해서 이주 지역이 폐지가 되고 또 군장병들이 외출 유병이 확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경기가 이제 말이 아니게 침체가 되고 그래서 그 평화 지역에 오는 사람들을 좀 오랫동안 붙들고 있고 또 군장병들이 부대에서 나와서 많은 걸 즐길 수 있고 지역에 머물면서 경제 활동을 좀 이렇게 하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마련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평화이음 콘서트는 매주 토요일 날 하고 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제 문화 난장판도 있었고, 그다음에 도내 그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그 청춘 프린지 페스티벌도 있었고, 그래서 매주 평화 지역에 가면은 토요일 날은 무슨 공연을 보든지 볼 수 있다는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저희가 기획해서 올해까지 쭉 이어오는 그런 행사입니다. 네. 아니, 저희가 또 화면으로도 봤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또 시장은 아무래도 활기가 돌 것 같은데 실제로 좀 효과를 느끼셨나요, 우리 번영 회장님?
예, 효과가 없잖아 많았죠. 네. 예. 지금 저런 행사들을 하면서 지역의 이제 군인이라든가 지역 상경기에 도움이 많이 됐는데 한 말씀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특히 고성 같은 데는 다니는 유동 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한쪽 길목에 있다 보니까 지역 축제 그 많은 관광객이 오기보다는 지역 사람들을 위주로 또 장병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행사를 지역 그 문화 행사 있을 때 같이 접목해서 좀 하면은 이중적인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일회성 그 행사보다도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지금은 일회성이지만은 장기적으로 관광객들이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 같이 포함해 주면은 지역의 그 경기 활성화가 더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콘서트 외에도 또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참 많이 했잖아요.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가 사실 평화 지역은 70년 동안 그 군사규제 보호구역이라든가 또 그 환경이라든가 산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제약 정보들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산업기관이 너무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군 장병들한테 의존된 그 경제의 의존도가 많게는 한 50%까지 육박되다 보니까 군 장병이 아니고서는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회색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제 문화 프로그램도 이제 접목을 시키고 또 지역 소상공인들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저희가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또 지역 개발 사업도 또 특수한 지역 개발 사업이라서 접경 지역에만 지원되는 특별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대단히 사업들을 저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지역이 좀 안정이 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평화 지역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저희 남쪽 강원도에서는 이렇게 평화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북강원도는 어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북강원도도 좀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려움 같은 게 있나요? 강원도는 북한 주민들이 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제가 대한민국에 입국을 해서 되게 반가웠던 건 남쪽에도 강원도가 또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그 행정도 중에서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 있고 제가 알기로는 고성도 북한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너무 반가웠고 이제 북한 쪽의 강원도는 말하자면 특수부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군사 전략 뭐 이런 것 때문에 기밀을 밖으로 빼낼 수 있다라는 위험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북한 주민들은 금강산도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원도는 그렇게 잘 알려져는 있지만 원산이나 뭐 이런 그 바다를 끼고 있는 휴양지를 빼고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 강원도입니다. 그렇군요. 네. 북한 주민분들은 금강산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 게 아니네요. 네. 그러면 북한에서도 이렇게 우리처럼 통일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네. 좀 열망이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어릴 때부터 통일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라고 하면 아무래도 제일 남쪽과 가까운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도에 만약에 제가 원산에 놀러 갔을 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그 대북 방송이 들린다라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통일을 누구보다 원하시고 또 가까이 있는데 갈 수 없다라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또 말투도 강원도 분들이랑 똑같이 쓰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정 같은 게 좀 남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그 누구보다도 통일을 정말 갈망하고 열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역시 이런 평화에 대한 열망은 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초에도 이제 고성에서 아주 큰 콘서트가 열렸었는데요. 그때 상황은 어땠는지 또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실게요. 고성은 자연관광이 끝내줘요. 관광 1번지, 평화의 상징. 고성의 비전은 무궁무진. 네, 고성에 사람이 정말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성 사람들이 정말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고성으로 놀러오세요. 평화 지역에 제발아. 평화의 콘서트 최고예요. 짱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는 곳. 평화와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그곳. 바로 강원도 고성인데요. 새바람이 불고 있다는 강원도 고성에서 만나본 특별한 하루. 문화와 평화 그리고 행복이 가득한 그곳으로 바람 쐬러 떠나보실까요?
어떻게 요즘 좀 장사 좀 어떠세요? 요즘은 좀 이럭저럭 두루목 양빈이 많이 나니까 이럭저럭 잘 되는 편이지 뭐. 오케이. 그 고성 우리 지역에서 자꾸 이런 콘서트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즐거워하고 또 주민들도 다 같이 또 모여서 또 화합하는 한마당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멋있죠. 저쪽으로 가면 돼요? 그 지난번에 저희 그 평화유음 콘서트 그때 이후로 좀 어땠나요? 좀 관광객들 많이 왔나요? 예, 그래서인지 좀 많아졌었던 것 같은데. 특히 어느 층들이 좀 많이 왔던가요? 젊은 분들, 또 군인 여긴 또 군사 지역이니까. 그렇죠. 군인 장병 아저씨들도 많이 나오시고. 금강산 관광이 다시 이제 활성화돼야 되고 이제 재개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남북이 긴장이 좀 완화되고 평화 무드가 조성이 돼야 그것도 이제 금강산 관광이 되는 거니까 일단은 가장 우리가 뭐 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 평화라는 단어가 가장 몸에 느끼죠. 그러니까 그 평화가 빨리 와야죠. 무드가 조성되고. 평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현장. 정말 많이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랄 진짜 무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요. 자, 지금부터 흥겨운 콘서트를 즐겨보실까요? 군인 오빠들도 청소년들도 오늘만을 기다렸다. 화려하게 무대를 장식할 첫 무대는 강원도 출신 가수 박상철 씨. 대한민국을 요동치게 하는 트로트 열기를 느낄 수 있는 현장. 네, 안녕하세요. 무조건 달려갈 거야. 저 강원도 왔습니다. 고성이에요. 감사합니다. 그 이번 콘서트의 취지는 좀 잘 알고 계시죠? 정말 평화라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평화가 계속 유지돼야 되겠다는 이런 정말 뜻깊은 행사 이렇게 함께하기 위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무대는 걸그룹 소나무의 핫한 무대.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군장병들. 엄청난 가창력의 소유자 가수 김범수가 무대에 오르자 묵직한 함성도 덩달아 파도칩니다. 이런 공연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고단함과 문화적인 갈등이 크게 해소되는데요.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자리. 그야말로 요즘 대세 마마무의 무대에 공연장은 뜨겁고도 핫한 열기에 빠져듭니다. 함께하는 짜릿함, 토요일 밤의 열기. 어떻게 즐거우세요? 네,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이 기분을 온몸으로 표현한다면? 짱! 한 달에 한 번 공연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런 게 좀 잘 없었죠? 네, 너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더 많아야죠. 훨씬 더 자주 있고 더 많이 오시고 또 해야 더 많이 또 놀러 오시면 고성 한 번 또 오시는 거니까 좋죠. 앞으로는 평화 콘서트 때문에라도 강원도 고성이 핫플레이스가 될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드는데요. 남녀노소 누가 찾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신명나는 새바람. 평화의 바람이 강원도 평화 지역에서 계속해서 부는 한 우리의 소망은 이루어질 겁니다. 바람아 멈추지 말아다오. 지속 가능한 접경 지역의 발전 방안. 가장 확실한 건 접경 지역을 이 명칭을 평화 지역으로 바꾸는 것을 넘어서서 이런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일 겁니다. 2018 동계올림픽부터 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까지 참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노력들을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사실 그 남북 관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이제 경색되고 단절됐던 그런 이제 남북 교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 활발히 뭐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교류가 좀 이렇게 진전이 된가 싶었더니 요즘 또 다시 이제 단절이 돼갖고 아주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그 남북 교류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강원도가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했던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송어 양식장도 건설해 줬었고 뭐 비닐망이라든가 농업자재도 많이 이제 지원을 해줬었는데 지금 그런 게 전면 이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남북교류 사업을 만약에 남북교류 사업이 또 이렇게 물꼬가 트면은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54개 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또 거기에는 이제 뭐 인도적 지원 사업도 있지만은 서로가 이제 유인할 수 있는 경제활동 사업도 상당히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 사업은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고 있고요. 또 여기에 걸맞게 우리 평화 지역이 실질적으로 통일에 준비되는 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이만 좋아지면 정말 추진할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좀 뭐 확실한 대안이라고 하면 금강산 관광 재개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또 강원도 범도민 운동본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그 도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이제 분단으로부터 이제 가장 피해를 받고 있고 평화로부터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남북 관계가 꽉 막혀 있으니까 그럼 이제 강원도민들이 한번 힘을 모아갖고 이 문제를 풀어보자. 그래서 이제 10월 21일 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이 범강원도민운동본부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11월 18일은 고성에서 약 그 전국의 1000여 개 단체가 와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전국 대표자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은 또 서울에서 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시민 한마당을 그때는 이제 강원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서울까지 참여해갖고 이제 전국화해갖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운동 자체가 이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이 남북 관계의 교류를 튀어내고 본격적인 이 교류가 됐을 때 강원도가 살 길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그동안 추진했는데 사실 이제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 몇 년 동안의 일을 한 것 같아서 좀, 좀 어지럽습니다 저도. 2달이 정말 몇 년 같으셨겠네요. 그 개별 관광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혹시 우리 방청객분들 중에서 신청하신 분들 계신가요? 개별 관광 신청하신 분? 계시네요. 네. 그 개별 관광을 신청할 때 뭐 어떤 마음으로 신청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당연히 뭐 강원도민이라면 네. 신청을 해야겠죠. 그 평화가 경제다. 이 문제가 풀려야지만 모든 것이 평화가 경제가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열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뭐 스스럼 없이 곧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저도 사실 신청했거든요. 네, 이제 명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또 뭐 우리 범도민 운동본부뿐만 아니라 지사님께서도 이 개별 관광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네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 금강산 관광이 우리 강원도에 가지는 의미가 뭘까 또 궁금하거든요. 네, 금강산 관광은 남북 교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998년부터 시작한 최초로 남북 교류가 그 전에 뭐 작은 교류들은 있었지만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한 첫 번째 남북 교류의 상징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북한으로 가는 문, 북한을 여는 문, 북한으로 가는 열쇠 그런 상징 같은 게 돼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강원도는 금강산 관광 재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이런 또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 혹시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나요? 저를 비롯한 젊은 세대들은 요새 취업난으로 많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강산 관광 재개에 따른 일자리 창출 확대는 어느 정도로 체감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금강산 관광 재개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또 창출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굉장히 실질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과거에는 이 지역이 우리 강원도 동해안 지역이 군사 지역입니다. 여기가 옛날에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전쟁 때 여기서 해전을 대부분 치렀습니다. 즉 블라디보스톡이나 이런 항구들이 다 군사항이죠. 근데 그때는 이게 이제 관광항이 되질 못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평화가 시작되면서 크루즈가 다니게 된 거죠. 그래서 크루즈 승무학과도 생기고 플라이 강원이라는 네. 항공사가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금 첫 비행기가 제주하고 양양을 운항을 시작했고요. 국제항을 뛸 비행기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양양공항하고 대만을 이제 운행하게 될 텐데요. 이런 비행기들이 계속 이제 들어오고 이 비행기는 결국은 어디를 갈 걸 겨냥하냐면 갈마공항이라고 해서 원산에 있는 갈마공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뜨면 161km 정도의 거리,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원산항에 크루즈와 비행기를 통해서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게 되면 자연히 일자리가 생기게 되고 이게 이제 뭐 직접적으로 이제 저런 일을 하는 일자리도 생기지만 그곳의 주변에 식당, 숙박, 기념품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아주 크게 널리게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조만간 또 우리 학생이 원산까지 크루즈를 타고 우리를 안내해 줄 수 있는 날이 금방 올 것 같아요. 아니, 원산은 가보셨죠? 네, 네. 얼마나 아름답던가요? 아, 진짜 저는 자강도는 지형 특성상 이렇게 좀 산간지대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강원도 송도원에 있는 그 송도원 야영소를 갔었습니다. 송도에 있는. 근데 거기에 갔다가 그 원산에 있는 명사심리라는 해변가를 이렇게 구경시켜준다고 갔는데 물이 너무 맑아서 털개가 막 이렇게 기어가는 게 막 보여서 저희가 막 그거 잡는다고 막 뛰기도 했었고 그때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 코 큰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그때. 네. 그 미국놈 양커백이라고 배웠는데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 파도를 막 타는 거예요. 이런 스키같이 생긴. 저는 스키만 타봤지 물 위에서 스키를 탄다는 건 상상을 못했는데 그게 와보니까 서핑인 거죠. 그래서 그 서핑하는 파도가 명사심리에서 우리나라 한반도를 통틀어서 제일 좋은 파도가 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너무 예쁘다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 딱 올라오면서 강원도를 엄청난 그 관광 특구 지역으로 발전시키는 걸 보고 아 역시 그때 제가 어린 나이에 갔었던 곳이지만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놀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알고 많이 개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 큰 사람이 언제 들어왔냐면 네. 원산에 골프장이 생긴 게 1900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일 강제 합병이 있기 10년 전에 벌써 골프장이 생겨서 영국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벌써 국제 도시였습니다. 네. 그 1900년도 그러니까 그 전부터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러시아도 가깝고 영국도 가깝고 일본 사람들도 들어와 있었거든요. 네네네. 가장 크게 발전해 있었던 도시였고 그렇게 이제 발전해 있다 보니까 한국 전쟁 때는 그 군대 생활을 하신 분들은 원산 복격이라는 말 혹시 아시는지요? 저는 들어보셨죠? 네. 원산에다가 하도 복격을 많이 해서 완전 파괴가 원산 복격이라는 말이 네. 생길 정도로 네네. 그렇게 파괴가 됐지만 네. 그 지금 명사심리 송도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해변이 가장 길고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지금도 좀 남아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인상이 깊었던 건 갈마 비행장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갈마 비행장뿐만 아니고 국제 그 수준의 견주어도 절대 이제 짝지지 않을 만한 그런 마식령 스키장을 또 건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그거는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국제 경기를 치르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같이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그 이제 뭐 지형상 깨끗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송악소주가 또 되게 유명했고 그래서 제가 총 2번을 가봤었는데 아까 지사님이 막 그런 크루즈 타고 원산항을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막 가고 싶어서 되게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뭐 크루즈를 타고서 배 안에서 혹은 배 안에서. 또 뭐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 금방 오겠죠. 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금강산 개별 관광이 첫걸음으로 시작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걸음을 내딛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걸림돌들이 어떤 게 있나요? 사실 이제 관광은 그 유엔의 제재 대상이 아니고 금강산 관광 역시도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한 연간 20만 명 정도가 이제 북한의 그 개별 관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가까운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제 그 관광을 못하는 이상한 지금 현실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원인들은 일단 그동안의 통일부가 상당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강산 관광 재개 운동을 하면서 이 통일부의 입장도 바뀌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북에서 초청장을 받으면은 이제 방북 승인을 하겠다 이런 거를 이 지사님하고 저하고 이 통일부 장관님 만났을 때 약속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오히려 이제 우리 정부는 좀 진일보해 갖고 이제 전향적으로 나가고 있고 이제 북측에서는 뭐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워낙 경색돼 있으니까 모든 접촉을 지금 중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는데 일단 반응은 부정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 개별 관광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강원도에서도 뭐 북한과 접촉도 좀 하고 뭐 네. 미국이나 또 해외로 나가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저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뭐 제일 먼저 최윤 위원장님이 제일 노력을 많이 하시고 우리 네. 도에서도 우선 민간에서 하시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각종 토론회라든지 또 집회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가서 함께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조금 외교적인 노력을 해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미국에 가서 백악관에 가서 저희들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성에 가서도 전달하고 또 미국의 국회의원들한테도 전달하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오랫동안 미국이라든지 우리 자유진영에서 북한은 무조건 봉쇄해야 되는 대상 이렇게 아주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어서 북한도 진정으로 개혁 개방을 원하고 있다. 이것을 설득해 나가면서 이제 그 표징의 하나로 금강산 관광을 열자. 이 설득을 하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지난 70년 동안 냉전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들이 뭐 너무 서두르지 않고 그렇지만 또 너무 늦지도 않고 부지런히 하여튼 설득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얼마 전 IOC에서 이제 2023년 동계 청소년 네네. 올림픽 이제 남북 강원도 공동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굉장히 반가운 발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뭐 그 올림픽을 우리 강원도가 유치를 할 수 있을지도 미정이긴 한데 어떻게 북한과의 공동 개최가 가능할까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2024년에 열리는 건데요. 네. 원래 이제 동계올림픽이 열리면 그 후속으로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래서 평창 청소년 동계올림픽 이렇게 이제 2024년에 이제 열리는 것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IOC에서 배려를 해서 강원도가 남북 강원도로 갈라져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마식령 스키장하고 공동 개최를 해라. 그래서 이것도 이름도 강원 청소년 올림픽 이렇게 IOC에서 권고를 해서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네. 그 공동 개최는 아직 이제 북쪽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하여튼 그 대회 자체가 개최 우리 유치되는 것은 뭐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1월 초에 이제 가서 프레젠테이션하고 결정을 받게 되는데 네. 거의 확실하게 돼서 이 스포츠가 평창 올림픽처럼 다시 한번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네. 아니 그 마식령 스키장은 놀러 가보셨죠? 가보셨어요?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비쌉니다. 아, 그래요? 리조트 자체도 최고의 그 퀄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조트에 묵는 것 자체도 사실은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좀 평양 주민들은 좀 이게 달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놀러 간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예 못 가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많이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아, 그런 곳이었군요. 네. 네. 뭐 최고의 있다는 뭐 스키장이라고 북한에서는 그렇게 광고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조선중앙 텔레비전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국제 그 시설에 맞게끔 뭐 스위스에서 다 자재가 들어왔다 막 이럴 정도로 그래서 아주 최고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만큼 좀 공동 개최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청소년 올림픽까지 만약에 우리가 공동으로 치른다라고 하면 이제 금강산 관광에도 조금 긍정적인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뭐 그러고 나면 또 설악산이나 뭐 동해안 쪽을 관광벨트로 묶어서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북쪽에는 원산 갈마지구 해양관광특구 이게 이제 북쪽의 명칭입니다. 그 특구와 우리 강릉을 포함한 우리 강원도 영동 지방을 하나의 관광 벨트로 묶는다. 이게 남북 정상들의 합의사항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네, 그걸 위해서 동해 북부선 철도를 깔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준비한다. 이게 합의사항입니다. 이제 그게 되면 그냥 금강산 관광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쪽에 아까 말씀한 원산 갈마지구를 포함해서 이쪽 설악산, 그다음에 강릉까지 올림픽 지구까지 연결되는 그런 관광 벨트가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이렇게 만약에 남북을 연결하는 관광 벨트가 만들어지면 북한 주민들도 같이 놀러 갈 수 있는 건가요? 뭐 제가 정치를 네. 북한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예전 금강산 관광 때는 어땠어요? 지난번에 왕래가 있었을 때? 사실은 처음에 금강산이 이제 열렸을 때 북한 주민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념도 다르고 이제 체제도 다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의 남쪽에 있는 동포들을 만났을 때 어떤 정보 교환이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개성 그 특구 같은 경우도 네. 경제 특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따로따로 이렇게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금강산은 우리 주민들한테는 열려져 있는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으로 너무 그 웅장하게 광고를 너무 많이 해줍니다. 막 어때서 금강산이다, 어때서 개골산이다, 뭐 풍악산이다 이렇게 쫙 얘기를 해주면서 해금강의 그 아름다움 뭐 이런 걸 저희가 다 봤죠. 그래서 저렇게 아름다운 곳이니까 저희는 아주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렇게 금강산이 우리 남쪽 동포들에게 열렸다는 거. 그다음에 2004년도인가요? 제 기억에는 그 남쪽의 가수분들이 금강산에 오셔서 네. 공연을 하셨었습니다. 송대관 가수님도 오시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게 뭔가 남북한이 좀 뭔가 화해 분위기로 가나? 막 저희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막 너무 설레고 정말 한치도 그 텔레비에서 안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막 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금강산 관광이 만약에 다음에 재개가 된다면 그때는 북한 주민들과도 좀 이렇게 교류도 있고 네. 왕래도 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이드들은 네. 다 북한 분들이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이지만 작은 통일은 이루어졌던 거죠. 네. 저도 금강산 가면 저를 지난번에 한번 안내해줬던 옥심 씨라고 있습니다. 옥심 씨. 네. 아빠가 지어준 이름인데 금강산의 물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옥심 씨가 있는데 네. 방송을 통해서 옥심 씨 기다려요. 네, 건강하게 또 다음에 꼭 만날 일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고성은 유일한 분단도인데 이런 고성을 중심으로 좀 뭐 시범적으로 통일 도시 같은 거 이런 건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자꾸 정부에다가 지금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네. 기사님도 알다시피 그 남과 북이 우리 고성 같은 경우는 고성군인데도 불구하고 고성읍이 없습니다. 북쪽에 있습니다. 그게. 네. 그래서 간성읍이라는 데가 우리가 있고 따지면은 그때 보면 남쪽보다 북쪽이 좀 컸는지 그 소재지가 북쪽에 지금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고성읍이 없고 간성읍이라는 이런 군청 소재지가 있는데 저도 아까 금강산을 이제 갔다 오면서 한번 느낀 점이 있었는데 갈 때 18개 시군 우리 그 어떤 단체에 장들이 한번 갔었는데 그 북한 그 가이드분을 만났는데 이 표차를 이렇게 차고 다닙니다. 북한 금강산 관광을 가면 2박 3일을 갔는데 저는 이제 고성군 대표로 그때 갔더니 대개 그 말 한마디라도 남과 북 같은 고성 네. 우리는 그렇네요. 통일이 된 것처럼 그런 네. 말씀을 하면서 말 한마디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그만 평화도 특구 도시 같은 경우를 좀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남과 북이 오갈 수 있는 이런 자그만 뭐 어떤 안보 문제는 있겠지만 그런 걸 만들어줘서 우리도 고성에 저 김일성 별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김일성 전 그 북한 인민위원장하고 자제분 다 두 분 다 고인이 됐지만 그분이 손잡고 어릴 때 찍었던 사진이 그 묵었던 별장이 거기 있는데 그런 것도 관광 테마로 좀 엮어지면 북한에서도 자기네 어떻게 따지는 숭배하는 조상이니까 거기도 올 수 있고 또 그거로 인해서 남과 북이 같이 교류하는 그런 장 따지면 이제 특별법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 지역을 고성군에서 만들어주면 많은 지역 경제에 도움도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통일을 앞당기고 또 전 세계 관광 그런 1번지가 될 수 있는 계기를 제 지사님한테도 많이 건의드렸고 정부에도 많이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뭐 답은 없는데 앞으로도 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아니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지사님 네네. 답이 없다고 하시는데 네네. 네. 대답을 좀 해주신다면. 답은 있는데 이제 진행이 잘 안 돼서 근데 네. 저희가 생각하는 답은 이제 고성이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 있죠. 네. 그러니까 요 면적이 서울시보다 더 큽니다. 거의 서울시만한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큽니다. 정확히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 있어서 이거를 UN 평화시티로 만들자. 그러니까 UN에서 전부 이 지역을 법률적으로, 국제법적으로, 국내법적으로 투자 보장도 하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금강산이 북고성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다시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래서 유엔에서 이걸 저희들이 공식으로 유엔의 공식 의제로 채택해달라 이런 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이거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적극 호응을 해주고 있어서 유엔에 있는 여러 NGO 단체들이 합류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모습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좀 빨리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청객분들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왜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혹시 여기에 자신의 생각이 좀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관문이잖아요, 고성군이. 지금 저희들 DMZ 그 박물관도 있고요. 또 고성 통일전망대도 새로 개장을 해서 리모델링을 멋있게 해놨습니다. 전국적인 외지 관광 계획을 같이 함께 유치해서 그리고 더더욱 좋은 그 인프라가 DMZ 박물관과 통일고성 통일전망대 그 광장이 꽤 넓고 하니까 그런 데서 좀 이런 문화 이벤트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 그 금강산 관광 재개 강원 도민운동본부는 이제 그 동안은 이제 외부로 나타나는 활동을 많이 했고요. 이제 이 12월 5일 대회를 기점으로 해갖고선 하나는 이 내실화 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강원도 단위의 조직만 있다면 이제 시군 운동본부를 만드는 작업이 시작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 전 국민의 운동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국화하는 이 사업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강원도하고 전북하고 경기도가 구성이 돼 있는데 오늘도 제가 오전에 충북 사람들하고 이 인천 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좀 그쪽에서도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 전국화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토대가 됐을 때 저희들이 이제 행사를 하면은 단순히 이제 강원도나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분들이 그 고성에 오셔갖고 이제 같이 그 평화 행사도 하고 또 이 미사일들도 보고 또 관광도 하고 또 돈도 좀 쓰고 그래서 이제 주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간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참 다들 바쁘실 텐데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청객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강산 관광 재개는 왜 해야 할까요? 이 아름다운 금강산을 보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요. 또 평화 통일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대답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원하고 있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2020년에는 꼭 금강산 관광 재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피날레는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통일 메아리 악단의 멋진 공연으로 끝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